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새롭게 합류한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멘토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 활용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TV 화면 속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답장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받는 번호는 샵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레시피 계속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하며 우리 시장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한 달 만에 다시 50 아래로 내려가며 위축 국면을 시사하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양대 지수는 연초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으며 코스피는 1.41%, 코스닥 2.78% 내려가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월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며 집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3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1.1% 올라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던 가운데 3대 지수는 전강 후약의 그래프를 그리며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11월 1일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 새롭게 합류하게 된 멘토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부터 매주 월, 수, 금 아침에 저희 팍스 밀키트 조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 출연해 주실 예정인데요. 진짜 주식 찐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하고요. 자, 이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미래가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상승까지 예측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오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 듣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무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백강훈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힘든 3개월 시장을 보내고 이번 달 좀 반전의 분위기를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팍스 밀키트도 새롭게 합류하시게 된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진짜 주식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새롭게 분위기 바꿔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백강훈 멘토님 모셔보고 우선 인사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자기 소개와 좀 앞으로의 포부 이런 거 한번 밝혀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집 밖을 나섰는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11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굉장히 차가운 한풍이 불고 있습니다. 겨울이죠. 다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종목과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따뜻한 온기 같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만 해도 너무나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것보다 더 반가운 것은 저희 계좌에 좀 훈풍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님이 이제 첫날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 방송이 9시 20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남은 6시간 동안의 장중 대응 전략은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백강훈 멘토님이 계속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놓아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흐름도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이 저녁에는 또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내기 위해서 멘토님이 온몸을 불사르실 예정인데요.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이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백강훈 멘토라고 이름 검색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멘토님께서 우선은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 시황 분석부터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선은 시황 저희가 최근에 뭐 대내외적인 변수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좀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미국 국채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증시는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이 정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최근에 다시 $2,000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님 우선 먼저 분석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 안전자산으로 많이 수요가 쏠리고 있죠. 근데 그 배경을 먼저 봐야 되죠. 네. 결국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전쟁 이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2차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네. 실제로 금의 가격이 좀 폭등의 상태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금 관련주였던 엘컴텍 종목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금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되냐 혹은 중장기로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금 관련주는 좀 단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엔 전쟁이란 이유 때문인데요. 과거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일어나게 되면서 금의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의 가격이 다시 하락한 요인이 또 나왔다는 점이죠. 근데 하락한 요인은 고금리 인상 때문이죠. 작년에 아마 아나운서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고금리 강화가 굉장히 좀 많이 강화됐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금은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상품으로서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상황도 작년의 상황과 다르지가 않고요. 현재 미연준에서는 고금리 인상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란 그 말만큼 불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확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빠르게 또 휴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우리가 금 관련주, 특히나 금가스에 대한 우리 투자했을 때는 앞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아직 완전히 종전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더 이상의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는 되지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님 설명해 주신 대로 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이고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그럼 저희가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우리 또 대장주 삼성전자 어제 아침에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은 뭐 봤더니 영업이익 조금 적자폭이 축소됐고 메모리 반도체 다시 한번 이게 정말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반도체 산업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산업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된 건 맞습니다. 전분기가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고 현재 발표됐을 때는 영업이익 2.4조 원이니까 전분기 대비했을 때 분명히 상승이 나온 건 맞지만 우리가 그 미국의 시장을 좀 빗대어서 얘기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 비롯해서 애플 이번에 굉장히 큰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그 전체적인 글로벌 그 시장 자체가 이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뭐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지금 바닥이다라는 섣부른 생각보다는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분쟁이 휴전이 됐다 그렇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바닥에 대한 의지가 더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저점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더 바닥을 다져가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밖에 날씨가 흐린데 저희가 함부로 진흙탕에 발을 내딛었다가 더욱더 발이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 확인하신 후에 이 산업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글로벌 얘기까지 넘어가서 지켜보자면은 이번 주 좀 가장 큰 이벤트 11월 FOMC 결과 발표 저희가 내일 아침에는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11월 금리 동결로 보는 분위기가 많지만은 그 이후에 추가 인상 여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금리 인상 도대체 언제쯤이면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바라고 있던 게 바로 금리 인하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을 또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이스라엘 분쟁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졌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분쟁이 있는 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금리를 만약에 뭐 동결시키든 인하를 바로 시킨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금리가 동결한다,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발언이 나온 순간 우리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섣부르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다만 만약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제 내일 바로 새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또 FOMC 발표 이후에 정확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는 만큼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심해서 뭐 나쁠 거는 없겠죠. 우선 11월 FOMC 결과 금리 동결로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길게 마음을 조금 비우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강훈 멘토님 우선은 시황 얘기만 들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조곤조곤 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준비해 주시는 종목들도 이렇게 좀 저희가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서 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신 종목 얘기 들어보기 전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멘토님의 투자 전략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 드리고 가면은요. 지금 하단의 자막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저희 생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답장 통해서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받는 번호 샵 3989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멘토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8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월수금 오후 8시에 너튜브에 백강훈 멘토 이렇게 이름 검색하시면은 멘토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마감하고 또 저녁 드시고 나서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면서 멘토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신다면 더욱더 많은 정보 그 안에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멘토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밀키트에서 첫 방송이시니만큼 또 중요한 종목, 멘토님이 좀 아껴주셨던 종목을 꺼내 오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밀키트 종목은 LS전선 아시아를 가져오셨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좀 귀에는 익으실 것 같은데 LS그룹 관련해서 뭐 워낙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요. 멘토님 저희가 LS전선 아시아에 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LS전선 아시아가 사실은 기업 이름에 전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만큼 전력 케이블의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특히나 좀 중요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용 얘기 드리자면 베트남 1위의 종합전선 회사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네. 베트남 국가에서 베트남 기업이 아닌 LS전선 아시아가 1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경쟁력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또 메리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초고압 초전력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LS전선 아시아라는 거죠. 자, 유일무이한 기업이자 그리고 점유율까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S전선 아시아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베트남의 도시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이 도시기반 인프라에 대비했을 때 전력망의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한 현실인데요. 해서 베트남에서는 2030년까지 이 전력망의 수요를 매년마다 10%씩 증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캐치해야겠죠? 자, 베트남에서 1위하고 있는 기업은 LS전선 아시아. 네.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이 초고압 조전력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LS전선 아시아. 자, 그럼 도시 개발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 수혜를 받는 것도 LS전선 아시아가 되겠죠. 자,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LS전선 아시아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그 베트남이 저희가 좀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삼성이라든지 애플, 노키아 이런 좀 대기업들이 많이 공장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배경을 봐야죠. 이번에 베트남이 미국과 네. 전략적 동맹 국가로 체결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베트남이 전략적 동맹 국가를 체결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이제 5번째로 좀 네. 디테일하게 전략적 동맹을 체결했는데 그 배경은 결국엔 중국을 대체할 만한 원자재가 풍부하다 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반도체가 사실 AI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글로벌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히토류,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히토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베트남에 집중하고 있는 도 바로 여기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베트남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네.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층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알려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메리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주요 그 인구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베트남 인구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게 오.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이 건강한 인력을 그 뭐 저렴한 좀 노동력에 대비했을 때 이 생산 속도라든가 이 발전 속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준비해 주신 LS 전선 아시아. 사실 이 종목명이 좀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LS 그룹 그리고 전선이 케이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시아. 사실은 베트남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넘어서서 아시아 시장을 좀 꽉 잡겠다 이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LS 전선 아시아 그러면 이어가지고 베트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까지 한번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LS전선 아시아가 단순히 베트남에서 뭐 전력 케이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국영 페트로 베트남 기업과 함께 협업이라는 또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2030년까지 베트남에서는 6기가와트급의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LS전선 아시아와 함께 동반해서 개발하겠다는 이슈가 나온 건데요.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 LS전선 아시아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면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LS전선 아시아가 베트남 내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네. 자, 6기가와트급이라고 하는 이 해상 풍력 단지가 작은 규모의 소규모가 아니고요. 네.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약 5위권에 속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입니다. 네. 자, 이런 대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LS전선 아시아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약에 마무리를 성황리에 잘 한다면 중요한 게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현재 미얀마에도 그 LS전선 아시아가 법인이 있습니다. 자, 미얀마까지 우리가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베트남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도시 개발을 좀 빨리 하고 있다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기반 인프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베트남의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 인프라가 약 16%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2030년까지 이 신재생 인프라를 무려 39%까지 올리고 2050년까지는 약 70%가 넘는 비중으로 올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바 실질적으로 LS전선 아시아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전력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력이든 풍력이든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전송하는 전력 케이블의 수요 또한 중요한 가치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이 국영 페트로 기업과의 해상 풍력 단지를 시작으로 인해서 앞으로 베트남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도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베트남을 넘어선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름을 좀 받고 기업의 가치도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LS 전선 아시아에 관련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베트남 지금 세계지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긴 국가이고 그만큼 오른쪽 면이 바다와 다 맞닿아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국영기업인 페트로베트남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LS 전선 아시아와 손잡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LS 전선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LS전선 아시아 또 멘토님 저희 밀키트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첫 종목이니만큼 정말 신경 써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멘토님과 함께 이 LS전선 아시아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멘토님만의 차트 고투더 퓨처 저희 미래가 앞으로 보이는 차트라고 해주시는데 또 이렇게 차트 설명까지 차근차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방법까지 들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 드리기 전에 잠깐 멘토님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이 지금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남은 시간 내에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답장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간단한 방법 통해서 백강우 멘토님의 장중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멘토님과 무료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후 8시 너튜브에 백강우 멘토 검색하시면은 또 너튜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신다면은 저희가 11월 시장의 방향성 세워가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멘토님 옷에 달려있는 빨간 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빨갛게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LS전선 아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시황 분석 때 전쟁 얘기 참 많이 나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전쟁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정유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개별 종목, 오늘 멘토님 중앙에너비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국제 유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전쟁과 정유 이런 관련 쪽으로 집중해 보면 될 종목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이면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분쟁이 지속되는 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게 최근에 좀 그 지상전 2차전이 돌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란전에 대한 개입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슈가 지속되고 이어지는 만큼 국제유가에도 변동성에 대한 흐름도 큰 폭으로 상향되거나 혹은 하락이 나오는 모습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 유가 관련주들이 실제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말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얼만큼 이 전쟁 관련주들로 많은 좀 수급이 몰리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또 중요한 앞으로의 제가 중앙 에너비스 흐름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국제 유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와중에 이 국제 유가 관련주들 널뛰고 있고 사실은 세계 은행들이 계속해서 전쟁이 좀 확전이 될 경우에는 유가를 한 150달러 선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좀 불안정한 시장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는 유가 관련된 종목을 한번 담아보신다면은 그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멘토님 저희가 이 와중에 저희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종목 자체의 모멘텀은 기술적 분석으로 자세하게 또 이야기 드릴 텐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네. 이 배경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세계 곡창지대라고 불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에 대한 공급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은 초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천연가스의 가격 또한 상승. 자, 그러면 곡물 가격과 천연가스의 가격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자,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또 다른 그 모든 원재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봤을 때 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동일하게 되는 거겠죠. 자, 비단 그 이번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알겠지만 경기 침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화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자, 그 이면에 또 다른 원자재, 뭐 금값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점을 염두해 봐야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에너지가 특히나 유가가 그 시작점이 될 텐데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만약에 이런 거죠. 뭐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본격화한다.
제3차 지상군을 뭐 투입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실제로 뭐 주말에서 지금 주말간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라고 네. 좀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가격은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 이면이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란이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지금 중동 국가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산유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주요 산유국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란이 개입을 했을 경우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얘기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란이 개입했을 당시에 국제유가의 가격은 초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바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공급에 대한 우려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네. 이란이 그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가 바로 이 원유 수송 통로를 바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그 전 네. 세계 원유 수송 통로의 약 2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급로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차단을 해버린다? 그러면 원유 공급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원유의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무슨 분쟁이 생길 때마다 히토류를 손에 자꾸 무기화를 하고 하려는 것처럼 중동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 원유를 지금 손에 쥐고 들었다 놨다 하면은 저희는 사실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봤을 때도 이란이 핵 개발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을 때 네. 미국이 이제 국제적 제재를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쵸. 하지만 이란이 나왔었던 가장 큰 강력한 제재는 역시나 뭐 지금 얘기하고는 유가 공급에 대한 제기, 그 제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네. 결국 미국이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이란의 편을 들고 다시 협상을 좀 시작했을 만큼 지금 이란이 개입했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제기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바로 금리 인상 문제까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단순히 유가가 그냥 상승한다고 해서 뭐 국제유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전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다 보면 네. 제일 예민한 부분이 바로 금리 인상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2%까지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가가 오르면은 그 부분이 정말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유가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아니라 유가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 유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중앙에너비스 설명해 주시면서 이 배경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자세히 도와주셨는데요. 이 중앙에너비스가 국제 유가 원유 가격 관련해서 움직인다는 점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될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중앙에너비스 앞으로 지금 전쟁이 확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유가의 흐름과 함께 이 중앙에너비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개별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멘토님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과 함께 다시 정확한 설명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밀키트 도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저희는 11월 1일 오늘 11월 첫 거래일 시장 상황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가까이 올리면서 2295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좀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745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83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은 130억 정도 매도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가장 높은 테마는 주류업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알코올이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3% 정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석유화학 업체와 함께 2차 전지 전해액 관련해서 고순도 에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소주값, 맥주값 인상 소식이 뉴스에서 들려왔었는데요. 그러면서 풍국주정, 창해 에탄올 같은 종목들까지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마 관련 종목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가 14% 넘는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판매 허가가 된 약국이 등장했다는 그런 이슈가 전해졌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11월의 첫 거래일 아침 우선 우리 시장은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11월엔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백강훈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라면 더욱더 좋은 11월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바로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종목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자, 저희 멘토님만의 또 특별한 차트 기법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만 담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께서만 알고 계신 우리 고투더 퓨처, 자, 미래가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종목 LS전선 아시아, 멘토님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신 것처럼 오늘 장에서 지금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2,23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 우리 LS전선 아시아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저희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의 차트의 모습을 좀 볼 텐데요. 네. 먼저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봉상 모습입니다. 자,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시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중요한 가격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지금 LS전선 아시아의 중요한 가격대는 11,000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되게 재밌는 거는 11,000원 가격대 이후에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온 모습이죠. 네.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11,000원이 왜 중요하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과거로부터 굉장히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았던 중간 라인이다, 즉 중요한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사실은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켜졌던 가격대 또한 바로 이 11,000원의 가격대입니다. 네. 자, 근데 이걸 조금 넓게 제가 얘기 드리자 보면은
우리가 또 익숙한 모습이 나오죠. 자, 어떤 패턴이죠? 바로 쌍바닥의 모습입니다. 자, 쌍바닥 패턴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등의 시초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이죠. 현재 자연스럽게 쌍바닥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상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가 지금 10%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약간 주춤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려볼게요. 자, 왜 주춤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편하게 얘기 드리면 고점에 매수한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고점에 지난번에 그 국영기업 페트로 기업과 함께 해상 풍력단지 개발이라는 이슈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 고점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도 불안정한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매도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물량을 네. 던지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확히 잘 보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눌림이 나오겠죠. 왜 눌림이 나오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니까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럼 그 다음에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LS전선 아시아의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매수세가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가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매물대 부근인데요. 이 매물대 가격대가 현재 약 12,500원 부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여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12,500원이 돌파가 되냐 혹은 돌파되지 않고 내려오냐에 대한 기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돌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돌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분명한 건 악재 요소가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악재 요소라는 건 LS전선 아시아의 악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 동결이 되지 않고 금리 인상 기조가 굳어졌다든지 네. 아니면 이스라엘 분쟁이 심화됐다든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방으로 압력이 되면서 이 LS전선 아시아의 주가도 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LS전선 아시아가 눌렸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고 보기면 어렵죠. 왜 그러냐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서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인 11,000원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2차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라는 강력한 그 하방에 대한 압력 요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11,000원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격대고 앞으로의 상승할 수 있는 힘만 여전히 강하게 품고 있다. 이런 의미가 우리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하방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요 11,000원 가격대는 한 번 더 지켜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11,000원이 지켜낸다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요소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이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11,000원 가격대를 기점으로 우리 매수 매도의 타점으로 지킨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LS전선 아시아 차트 설명까지 이렇게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1,000원짜리 지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전에 매물대가 몰려있는 12,500원 선 돌파 여부 앞으로 지켜본다면 이 LS전선 아시아로 인해서 진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알려주신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었던 중앙에너비스까지 멘토님 차트 기법 고투 더 퓨처 통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시장에서 현재 23,000원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3%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 유가의 흐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저희 멘토님, 저희 중앙에너비스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중앙에너비스의 지금 보시는 게 차트의 화면입니다. 자, 일봉상의 모습인데, 자, 일봉상의 모습에서 제가 조금 더 넓게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한 가격대를 하나 그어놨습니다. 바로 21,500원 부근이죠. 자, 21,500원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봐야 됩니다. 자, 과거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자리임을 우리가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21,000원을 지키고 급상승이 나왔어요. 무려 29%에 가까운 급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현재 네.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 중앙 에너비스가 과연 끝난 종목이냐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분쟁이 살아있는 한 네. 역시 이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 또한 살아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죠. 자, 지난번 29%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지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어제와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거래량이 극소로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 자,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하락은 왜 이렇게 적은 거래량이 터졌냐라고 얘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유가 관련해서 중앙 에너비스에 믿음이 없는 조금 심약한 개인분들이 매수세가 나왔다. 그 정도로 네. 좀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외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은 존재한다. 이 거래량 반반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수의 포인트는 어디로 삼아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가격대인 21,500원을 기점으로 네. 매수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21,500원 부근이 만약에 딛고 상승이 나올 때와 상승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만약에 21,500원을 딛고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10월 30날 급등이 나온 것처럼 재차 강력하게 상승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봉으로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10월 30날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의 흐름이 보시게 되면은 하락이 나왔지만 하락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상승했던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 하락하는 즉 거래량은 굉장히 소액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눈으로 봐도 보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특정 개인 외에 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 21,500원 부근을 기점으로 매수의 타점으로 포인트로 본다면 앞으로의 상승의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다. 이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종목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차트상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 주시는 차트 기법 고투더 퓨처 통해서 우리 중앙 에너비스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 멘토님이 그어주셨죠. 자, 21,500원 부근을 매수 포인트로 잡고 이스라엘과 앞으로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종목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드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실시간 특징주 흐름 분석까지 멘토님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선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실시간 종목 검색 순위 1위 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많은 그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상장 이후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큰 폭으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맞아요. 중요한 게 그 10월 30날 역시 강력한 반등의 기미가 보였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아무리 그 기업의 가치가 높다 한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사실 들어가기가 선뜻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기 들어왔냐?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고요. 실질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때 당시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보다 정보력이 더 빠른 외인과 기관의 정보력에 의해서는 현재 기업의 가치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점.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더 볼 수가 있는 반전의 기미가 되겠죠. 오, 네.
네. 자, 저희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현재 지금 바닥권에 다졌다는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밀키트 두 종목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강우 멘토님이 우리 팍스 밀키트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주신 첫날의 두 종목. 첫 번째로는 LS전선 아시아 베트남과 함께하는 모멘텀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중앙에너비스를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월, 수, 금 아침에는 백강우 멘토님과 함께 진짜 주식으로 찐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